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을 담당하는 그라운드X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공식 론칭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카운슬을 27일 공개했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지원 등 블록체인 기술의 탑재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메인넷 론칭으로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라운드X는 개발자, 서비스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레이튼 메인넷을 오픈했습니다. 클레이튼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유용성을 증명해 대중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용자 대상 서비스들의 성능과 확장성 등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개월간 테스트넷을 운영하며 파트너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반영했습니다. 일반 웹 서비스와 유사한 속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블록 생성과 확정 시간에 빠른 응답성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4곳의 보안업체와 고강도 보안 테스트를 진행해 플랫폼의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이용자 대상으로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플랫폼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라운드X는 이용자들이 클레이튼 기반의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미 검증된 34개의 서비스 파트너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음식 리뷰를 쓰면 토큰을 받고 토큰으로 레스토랑 결제가 가능한 힌트 체인을 비롯해 동영상 업로드나 미션을 수행하면 토큰을 보상받는 앙튜브, 이미지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미지 중심 SNS, 피블 등 9개의 서비스가 7월 초에 1차로 공개됩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유치하고 기존 파트너들의 서비스 운영을 독려하기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인 POC와 KIR도 선보였습니다. POC는 클레이트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 클레이 토큰을 지원합니다. KIR은 클레이튼이 기술적, 사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때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클레이튼 커뮤니티 미더블 개최하거나 클레이튼과 관련된 연구와 번역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클레이 비앱 파트너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자체 토큰이 아닌 클레이를 보상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파트너들입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비앱에서 클레이를 획득하고 자유롭게 교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숙박 중개 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법적 다툼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야놀자는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야놀자의 법률 대리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우는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가 야놀자의 마이룸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는 명칭만 다를 뿐 야놀자의 마이룸과 동일한 서비스로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룸 서비스는 숙박업체의 수익 증대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안된 서비스라며 숙박업소의 만성적인 공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BM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 일부를 야놀자에게 판매 위탁, 야놀자는 위탁받은 객실을 마이룸으로 정해 고객에게 판매, 야놀자는 마이룸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50% 할인 쿠폰 지급, 고객은 해당 숙박업체에 재방문 시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객실을 구입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즉 마이룸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체는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야놀자가, 2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숙박업체가 가져갑니다. 야놀자는 지난 2016년 6월 17일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고 이듬해 10월 등록을 마쳤습니다. 야놀자는 위드 이노베이션이 그해 9월부터 여기어때를 통해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와 유사한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자사 마이룸 서비스와 유사한 구조라며 명백한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는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는 야놀자의 특허 발명 각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어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장을 전달받으면 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허권의 경우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 이해관계 등 전후 사정에 따라 법리적 논점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침해 유무를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콘루프가 선보일 블록체인 신원증명 마이아이디가 혁신 금융 서비스에 지정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 가능한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입니다. 아이콘루프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마이아이디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 금융 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마이아이디는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생성된 신원 인증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원 인증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한 후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저장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신분증 촬영 등 여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보다 쉽고 간편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은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고 실시간 촬영 방식으로만 신원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마이아이디의 경우 최초 1회는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인증정보 재활용 시 생체 인증을 사용해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콘루프는 마이아이디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요인을 두고 비대면 계좌 개설의 편의 증대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인증된 신분증은 실제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인증수단이라며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의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비방전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단말기 보조금의 출혈 경쟁 논란이 번지면서 정부 당국의 경고 카드까지 받았던 시점에 제재 따윈 상관없다는 인식입니다. 최근 LG U+는 자사 5G 속도가 경쟁사들인 SK텔레콤과 KT를 압도할 만큼 우월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도발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러한 우위 주장에 발끈하면서 기자 간담회까지 열고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SK텔레콤과 KT는 26일 공식 자료 배포부터 기자 간담회를 가지며 LG U+가 벤치비를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LG U+가 LG전자의 V50 신규 5G를 통해 속도를 평가했다며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는데요. KT는 LG U+의 마케팅을 네거티브로 규정하며 치졸하다는 말까지 내뱉는 등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통사 간의 이러한 모습은 최근 5G 시장 가입자 수가 3사 모두 우위를 가리기 힘들 만큼 박빙의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시장의 성패가 향후 전체 점유율까지 좌우할 수 있다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과징금을 받거나 일부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더라도 점유율만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모습입니다. 이번 5G 속도 논란은 LG U+가 일부 매체의 기사처럼 보이는 애드버토리얼 광고를 실으면서 논란이 번졌습니다. 광고는 5G 커버리지가 구축된 연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신촌 일대 대학에서 V50 신규를 통해 벤치비로 다운로드 속도를 확인했더니 LG U+의 속도가 가장 크게 앞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세대에서 측정 지점 반경 2km 내에 기록된 벤치비 속도 평균은 LG U+가 519Mbps로 가장 빨랐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309Mbps, KT는 202Mbps 순이라는 주장입니다. 한양대에서도 LG U+는 평균 588Mbps로 가장 빨랐으며 홍익대는 갤럭시 S10 단말로 측정한 LG U+ 벤치비 평균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홍보했습니다. LG U+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말기와 망연동 작업을 일찌감치 준비한 결과가 네트워크 품질 우위를 확보한 비결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세계 대학은 물론 서울 주요 지역 186곳에서도 통신사별 5G 속도 측정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181곳에서 LG U+가 가장 빨랐고 광화문을 비롯한 여의도, 강남역, 대학로, 코엑스, 천호동 등 서울 시내 주요 거점 6곳에서는 타 통신사와 비교하지도 못할 수준이라는 홍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현재까지 5G 속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도 없는 상태인데다 공인할 만한 집계 방식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GU+의 벤치비 측정 데이터 방식이 과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방식이냐는 의문 제기입니다. KT의 경우 LGU+가 벤치비 측정을 진행한 3개 대상을 대상으로 이동 측정을 해본 결과 KT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LGU+의 벤치비 측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LGU+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이 결국 이슈 선점을 노린 LGU+의 의중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되면서 고발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지상파와 IPTV 사업자 매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PTV는 가입자 증가와 함께 수신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17.5%나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SO와 위성방송, DMB 매출은 줄어들며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7,937억 원 늘어난 17조 3,039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지상파는 7,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상파 4사인 KBS, MBC, SBS, EBS 모두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매출 부진으로 중간 광고 도입을 촉구할 정도로 매출 하락이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몸집 줄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IPTV는 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가로 5,107억 원 급증한 3조 4,3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경우 전년 4,890억 원에서 지난해 7,127억 원이나 크게 튀면서 전체 매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PP 매출은 6조 8,4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6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위성은 5,551억 원, SO는 2조 898억 원을 기록해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업계 일각에선 향후 방송통신 환경에 따라 위성과 SO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방송 매출 점유율은 지상파가 22.3%에서 21.9%로 하향세를 그렸고 SO는 12.9%에서 12.1%, 일반 PP는 18.8%에서 16.7%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IPTV 점유율은 17.7%에서 19.9%로 뛰어올랐고 홈쇼핑 PP 역시 21.4%에서 22.8%로 증가했습니다. 수익원별 매출 점유율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수신료가 23.3%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홈쇼핑 방송 매출 20.2%, 광고 18.7%, 프로그램 판매 및 제공 13.4%, 홈쇼핑 송출 수수료 9.5%, 협찬 및 단말장치 대여 8.1% 순입니다. 방송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이후부터 하향세를 거듭했으나 지난해는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한데 몰린 덕분에 화랑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보다 613억 원 증가한 3조 2,2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상파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으나 종편은 11.9% 증가했습니다. 수신료 매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4조 244억 원입니다. KBS가 의무부과하는 수신료 징수 대상이 많아지면서 133억 원 늘어난 6,595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조 3,464억 원, SO는 139억 원 감소한 7,981억 원, 위성은 95억 원 줄어든
3,138억 원입니다. IPTV는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2,429억 원이나 늘어난 2조 2,3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모든 사업자가 전년보다 낮았습니다. 마케팅비와 인프라 투자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면서 매출 증가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방송 사업자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6.3% 감소한 2조 8,2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1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5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